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람을 일상처럼 피우는 유부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에 금지된 사랑에 빠지지만 후회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한 번 바람의 맛을 알게 되면 그 짜릿함과 달콤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일상화돼서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거나 한두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여자만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로맨스와 사랑은 없고 그저 쾌락만 추구하는 바람둥이 유부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남들은 이제 여자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람이 일상화되어버린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를 쉽게 가진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잠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쉽게 관계를 가지죠. 잠자리를 그저 남녀가 같이 즐기는 게임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진한 남자들의 경우엔 잠자리를 하고 나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남자만의 착각일 뿐. 바람둥이의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그 남자의 곁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죠. 바람둥이라는 말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처럼 잠시만 머물다 떠나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나 강렬한 잠자리를 가진다.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성욕이 넘치는 여자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욕구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람둥이 여자는 침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화끈하고 진하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여자들은 대부분 여성 삼흥 자세를 즐겨 합니다.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가 많이 서툴거나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남자 곁을 바로 떠나고 새로운 남자를 찾기도 하죠. 그 정도로 재미없는 잠자리를 싫어하고 잠자리에 진심인 편입니다. 세 번째, 스킨십이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쉽게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스킨십을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여자는 대화를 할 때 늘 남자 옆에 앉아서 남자의 손이든 허벅지든 남자의 몸을 잘 터치합니다. 대화 도중 남자의 몸을 쉴 새 없이 터치하고 남자의 스킨십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여자는 사귀기 쉬운 바람둥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당연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남과 만날 경우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친구나 모임 또는 아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보통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입니다. 분명 친구들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등 여자 의마를 조금만 기억해두고 있으면 거짓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여자의 경우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도취가 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척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언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모든 남자가 자신에게 빠져 있고 자신과의 잠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 사람과 계속 만날지 떠날지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럼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느끼죠. 그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잠자리 능력을 과시하거나 남의 경험을 물어보는 등 잠자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 나르시시즘이란 자기가 잠자리를 잘하는 줄 알고 잠자리 횟수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자랑하는 특성입니다.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연인과의 관계 만족도와 잠자리 만족도 또한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 잠자리를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전부 떨어졌죠. 그들은 자신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도 더 많이 할 거라고 믿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신보다 적으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때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 연인에 대한 만족도가 오르는 겁니다. 반면에 남들보다 적게 한다면 연인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 느끼는 패배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횟수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 6번째,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바람둥이 여자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 자기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다룰 줄 알고 어떻게 작업했을 때 남자들이 넘어오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거절해서 저 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7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주 말한다. 왜 다른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족 얘기나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얘기할까요? 바로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자신은 안전한 여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뒤탈없고 매달릴 일도 없는 쿨한 여자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집안일과 음식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안 단속을 잘하고 있으니 자신이랑 만나도 들킬 걱정은 하지 말라는 분위기죠. 대신 남편이 무뚝뚝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 매일 밤 외로운 여자인 척합니다. 저렇게 괜찮은 여자가 외로워하다니 내가 저 여자를 몸으로 위로해줘야겠다 라고 남자들이 생각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개인사를 자주 말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8번째,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잠자리를 가져주면서 다른 대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본색이 나옵니다. 자주 잠자리를 가지길 원하고 만족이 안 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대신 잠자리를 잘 못하는 남자인데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자를 만족시켜줘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나 옷 등을 사주고 용돈을 쥐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9번째, 이해한 농담을 즐긴다. 의외로 이해한 대화를 잘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성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중년 여자들이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YA한 농담을 주도해서 즐겨하고 강도 높은 잠자리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집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숙맥이라고 내숭을 떨지만 언제든지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농담에 잘 반응하고 맞장구 쳐주면 바로 여자의 눈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속궁합이 잘 맞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바람둥이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한 번 일탈을 맛보면 더 큰 일탈을 하고 싶고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욕구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겠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욕이 높은 여자에 관한 것인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성욕이 높은 여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나라 정서나 문화가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그래서 관련 주제로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의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세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몸에 털이 많고 감각이 예민하다. 인데요. 특히 시미켄이라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어깨가 넓은 여자는 거의 100%라고 말해서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어깨가 넓은 여자는 정말 성욕이 높은 것일까요? 성욕에 관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여자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성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여자는 성욕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여자는 남성적인 특징을 띠게 됩니다. 어깨가 넓고 털이 많은 게 그 특징인 것이죠. 또한 목소리가 좀 낮거나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 복부의 지방보다 근육이 더 많다거나 남들보다 근육이 잘 붙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공격성이 더 높다거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남성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욕에 관여하는 게 오직 테스토스테론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특징 한두 가지로 짐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욕은 무의식적인 차원의 본능과 개인의 경험과 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성욕이 강한 여자들은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극 추구형. 대부분의 여자들은 안정적인 걸 추구합니다. 진화 심리학 특성상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죠. 하지만 몇몇 여자들은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는 성적으로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데요. 아주 개방적인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여자는 자극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루한 것을 절대 못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도 따르잖아요. 이런 리스크도 충분히 감수할 의지가 있는 대담한 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남자의 도발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대해 자기 확신이 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 남자 믿어도 되는 남자인가? 라는 온갖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집니다. 옷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망설이는 것이죠. 욕구라는 것은 일종의 본능인데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면 본능이 자유롭게 논일 수가 없겠죠. 자기 확신이 있는 여성은 그 성경험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섹스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에 있어서 최종 무기로 삼거나 하면 큰일이 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행위처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여자들은 남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영향받기보다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앞서 말한 특징과 결이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성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해픈 여자로 보이면 안 된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픈 여자로 보이면 안 되는데 아직 확신도 안 가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칫 해픈 여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것에 대해 죄책감이 심하면 아무래도 욕구를 억누르게 되는데요. 남들보다 건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그 욕구를 꾸역꾸역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잠자리를 도덕성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굳이 해프게 보일 이유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여자들은 죄책감보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응합니다. 네 번째, 성적인 소통에 적극적이다. 식욕이 높은 사람은 음식을 주문할 때 이것저것 상세하게 주문을 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 남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싫고 자세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이런 걸 부끄러워해서 그냥 남자가 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편이지만 성욕이 높은 여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잠자리에 임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얌전한 여자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자가 더욱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번째, 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성적 자신감, 성적 자존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비록 김혜수 같은 몸매는 아니지만 나는 성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여자다. 또한 침대에서 잘 느끼고 잘 놀고 남자들은 나를 엄청 섹시하게 생각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마인드가 잘못 표현된다면 좀 재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표출이 되면 자신감 있는 멋진 여자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자신감 없고 항상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 있는 여자들보다는 자신에 대해 확신에 가득 찬 여성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더욱 매력 있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6번째, 감각이 살아있는 여자? 더 잘 느끼는 여자는 신체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쾌락을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올라갔다 하면 모두가 10을 찍는 것은 아니죠. 이건 남자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누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10을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할 때마다 10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0을 잘 느끼는 사람이 바로 성욕이 높은 여자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그 감각의 여운이 다음날까지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샤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번째, 느껴본 여자. 한번 제대로 느껴본 여자는 욕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한번 느껴보면 또 느껴보고 싶고 돌아서면 돌아가서 또 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쾌감을 알기 때문에 욕구가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한국의 성인 여성은 모두가 그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욱 높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번 느껴본 지 얼마 안 된 여자들이 가장 성욕이 높습니다. 마치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처럼 다시 이 쾌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높은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욕이 강한 여자 특징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극 추구형. 두 번째, 잠자리에 대해 자기 확신이 있다. 세 번째, 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네 번째, 성적인 소통에 적극적이다. 다섯 번째, 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여섯 번째, 감각이 살아있는 여자. 일곱 번째, 느껴본 여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자의 성욕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라버니가 멋진 매력만 가지고 있고 저 알려드리는 멋진 유혹의 기술들만 잘 알고 있으면 성욕이 많든 적든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어려 보인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시술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하는데요. 왜 사람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물론 타고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했던 특정 행동들이 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화를 부르는 습관만 줄여도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노화를 부르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의식적으로 TV를 오래 시청하는 습관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14년간 50세에서 71세 남녀 2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TV 시청과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하루 1시간 이하로 TV를 보는 사람들에 비해 하루 34시간 TV를 보는 사람들은 15%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특히 하루 7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은 무려 47%나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TV를 많이 볼수록 수면 부족과 신체 활동 부족 및 고칼로리, 음식 섭취의 증가, 과음, 흡연의 비율이 높아지며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앉거나 누워서 TV를 시청할 경우 30분마다 일어나 걷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난방인데요. 인공 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내가 건조해지면 피부나 머리카락도 건조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체내 수분을 다 빼앗아가 더 많은 주름을 만드는 환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집에서는 인공 난방을 하는 대신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것이 난방비도 절약하고 젊음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지방, 다이어트나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인데요. 주름 방지를 위해서는 부드럽고 유연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필수입니다.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에 필수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조기 노화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필수 영양성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식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간 내에 무리한 목표를 잡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하는 체중 감량에 성공한다고 해도 노화뿐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현실적인 감량 목표는 비만이 심각한 경우 월 2kg,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1kg 가량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노화를 부르는 네 번째 습관에는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인데요. 자외선의 과다 노출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뿐 아니라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구름이 많은 날이라 해도 실제로 자외선은 20%밖에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자나 양산 선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햇볕을 차단할 경우 비타민 D 부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통해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에는 다량의 설탕을 섭취하는 건데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가 둔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우며 노화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당뇨, 심장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설탕은 최소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부르는 여섯 번째 습관에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인데요. 수면 전문가들은 똑바로 누워 허리를 펴고 자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합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뺨이나 턱 등이 베개에 밤새 눌리게 되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를 부르는 일곱 번째 습관에는 수면 부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신체는 하루 최소 7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염증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될 수 있으며 피부 노화에 이르게 만드는 불량한 콜라겐 생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케이스 의료센터의 2013년 연구에 의하면 수면 부족은 여러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피부가 손상을 받을 때 회복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름답고 완벽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매일 7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나쁜 자세를 취하는 습관인데요. 불량하고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허리뼈가 휘어지고 근육이나 뼈는 비정상적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통증이나 피로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바르게 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이나 나만의 취미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는 친구를 멀리하는 습관인데요.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족스러운 우정 관계는 기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노화를 촉진시키는 11번째 습관에는 이어폰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젊은 사람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100세 할아버지처럼 뭐라고요? 를
되풀이한다면 이어폰을 귀에 종일 꽂고 다니는 습관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폰을 장시간 꽂고 있거나 볼륨을 최대로 높여 듣는 습관은 청력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짧은 시간 사용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볼륨을 최대한 낮춰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12번째 습관으로는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주스나 음료 등을 빨대로 마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빨대의 잦은 사용은 입 주위에 주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따라서 주름이 없는 팽팽한 입가를 위해서는 빨대보다 직접 컵에 따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노화를 부르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상대 여자와 데이트 날짜가 잡혔을 때 만약 잠자리를 마음먹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따로 준비하는 게 없으실 것입니다.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평소보다 면도를 깔끔히 하고 비아그라 같은 알약을 하나 챙기는 게 전부겠지요.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는 달리 잠자리 전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남자는 아무리 상대 여자와 자려고 마음을 먹었다 한들 상대의 여자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매력이 많고 유혹 능력이 좋은 사람은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100% 확정은 아니죠. 반면에 여자는 만약 잠자리를 원한다고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잠자리를 가질 수가 있죠. 본인도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잠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욕망을 잘 알고 있는 영악한 여자들은 잠자리를 무기로 삼아서 남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요. 물론 남자들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외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여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잠자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극히 극소수이죠. 결국 잠자리의 선택권은 여자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잠자리를 생각했다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준비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는데요.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를 생각했을 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아래 속옷을 맞춰 입는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테지만 여자가 위아래의 속옷을 맞춰 입는다는 것은 상대 남자와 잠자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평소에는 속옷 세트를 거의 맞춰 입지 않습니다. 굳이 맞춰 입을 필요도 없고 상당히 번거로워 평소에는 속옷에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썸남이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절대적으로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습니다. 하지만 투시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상대 여자가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대놓고 뜬금없이 상대 여자에게 오늘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었어? 라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 여자가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분위기 조성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다면 데이트 초반에서는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라포를 쌓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라포가 어느 정도 쌓이면 남녀 대화로 주제를 전환해서 텐션을 올려놓겠죠. 그리고 수위를 조금씩 높여서 19금 야한 대화를 시작할 때쯤에서 먹기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속옷 관련 얘기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전기장판을 새로 샀는데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너무 뜨겁다. 처음엔 너무 더워서 바지를 벗고 잤는데 그런데 너는 잘 때 속옷 같은 것 다 입고 자. 이런 식으로 속옷 관련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여자라면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는 거 매번 너무 힘들 것 같다. 고 얘기해 보세요. 여자가 맞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맞춰 입지 않는다 라고 말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럼 지금은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은 상태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자는 전혀 부담감이나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자가 확답을 하지 않고 뜸들인다거나 살짝 머뭇거린다면 속옷을 위아래로 맞춰 입은 것입니다. 이걸 캐치하셨다면 다시 자연스럽게 다른 대화 주제를 전환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자가 잠자리 전에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데이트 날짜가 잡힌 며칠 전부터 여자는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해서 최대한 살을 빼려고 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남자라면 더욱 열심히 하겠지요. 잠자리에서 여자가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은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불을 끄고 하는 것을 만약 데이트 며칠 전부터 연락하는 도중에 빈번히 식사를 거르거나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다면 데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꼼꼼한 제모입니다. 남자분들은 제모야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기껏 해봐야 면도나 코털 정리 정도만 하시지만 여자는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관리하고 신경 씁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잠자리가 일어날 수 있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다리털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털은 물론 온몸의 모든 털을 제모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맨발이 보여질 수도 있으니 패티큐어를 바르거나 벗기기 힘들 수 있으니 부츠는 신지 않는다든가 가방에도 향수를 뿌린다던가 수시로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에 바른다든가 등 정말 온갖 사소한 것들까지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자는 이렇게 준비하고 신경 쓸 게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약속 시간에 늦거나 어느 정도의 밥이나 커피를 산다든지 금전적인 투자는 당연히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는 이러한 모든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남자분들처럼 오늘 무조건 잠자리를 가져야지라고 100%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성욕만 있으면 잠자리가 가능하지만 여자는 성욕뿐만 아니라 상대 남자에 대한 검증과 확신이라는 것도 있어야 잠자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발정이 나고 하고 싶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남자가 본인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거나 별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써놓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테지만 여자는 잠자리의 가능성이 1%만 있더라도 이러한 모든 번거로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 여성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00%라고 확신하고 게임을 이어나가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여자가 오늘 나랑 잘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구나 정도로 인지하고 상호작용을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여자가 너무 보수적이거나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 호감만 있는 상태라도 남성분이 딱히 이상한 말이나 행동으로 말아먹지 않는 이상 서로 호감을 증폭시켜서 잠자리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분이 남자와 잠자리를 생각했을 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캐치해서 상대 여자를 무난하게 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는 잠자리에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질까요? 어떤 남자에게 미칠까요? 오선생을 느끼게 해준 남자와 사랑에 빠질까요? 여자가 몸매에 신경을 많이 쓰듯이 남자분들은 테크닉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잠자리에서 서툰 느낌은 최소한 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든 여자를 느끼게 해주어야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나 각종 커뮤니티에 확인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여자 홍콩 보낸 썰 같은 것에 집착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의 테크닉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 말이나 영상으로만 보고 제대로 배울 수도 없으며 현실은 막상 달라서 써먹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 여자가 사랑에 빠지고 나한테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자가 썸을 타다가 잠자리를 한 후 사랑에 빠지게 되거나 그 남자에게 미치게 되는 경우는 이 남자, 나랑 사랑이 하고 싶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입니다. 여자는 첫 만남부터 끝까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전인이 후인이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자는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남자의 감정을 느낄 때 이 사람이 나의 육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사랑하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무한한 사랑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런 안도감과 감동은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여자들이 목말라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잠자리를 가지기만 하면 거의 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자는 사람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매우 다릅니다. 남녀가 절정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를 리드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테고 상대 여자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량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여자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 등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답니다. 침대 위에서는 3가지 종류의 남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만족만 하고 끝내는 남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자는 정말 큰 실망감과 함께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욕구가 큰 여성이라면 이런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여자가 절정감을 느끼고 있고 곧 정상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자기만 사정을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그렇게 허무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가 별로 없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잠자리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여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낄 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내가 이용만 당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자한테 이러한 느낌은 심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남자가 1차원적인 목적만으로 나한테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그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여자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남성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진화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자신에게 헌신할 의향 없이 그저 최소 쾌락만을 위해 접근한 남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임신하게 될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고 지원과 보호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으며 다른 남자에게 헌신받을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므로 굉장히 큰 리스크와 손해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큰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상대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고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과연 내 몸을 취하고도 계속해서 헌신을 할 것인지를요. 여자의 이러한 심리를 잘 아는 남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배려해서 여자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잘 달래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앞으로 너만 바라보고 너한테만 잘해줄게 라는 허무맹랑한 입에 발린 소리까지 아니더라도 여자가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공감해주고 이기적으로 절대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잘 전달해서 여자를 달래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성도 모르는 것을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어떻게든 여자를 만족시켜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의무감에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여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여자는 섹스를 정서적인 교류라고 생각하지 물리적인 번식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너무 의무감에 고무되어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만 섹스를 하려고 하면 여자는 그 남자한테 정서적인 감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테크닉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진심과 영혼을 담아서 상대 여성과 정서적인 교류에 집중한다면 여자는 더욱 만족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침대 위에서 모든 순간들이 사랑을 나눈다는 느낌이 드는 남자입니다. 단순히 성욕 때문에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다 라는 느낌이 드는 남자를 말하죠. 여기서 여자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자가 느끼는 오 선생은 물리적인 테크니션한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남자가 앞서 말한 느낌을 주게 되면 여자는 깊은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여자는 이 남자가 진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라버니들은 방망이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쾌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상대 여자를 부드럽게 애무하면서 달콤한 말을 속삭여보세요. 넌 너무 아름다워.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 등등 여자가 느끼기에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여자는 그 남자를 절대 잊지 못하고 완전히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저렇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남자는 정말 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되어 큰 희소성을 지니며 여자로 하여금 강한 욕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정리한 내용대로 더 이상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상대 여자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데 신경 써보세요. 아마 상대 여자는 오라버니를 평생 잊지 못하고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는 흔히 볼 수 있는 야채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몸에 좋고 질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되면서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초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양파의 19가지 놀라운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이 칼에 베었거나 찢어졌을 때 양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부엌칼 등에 베인 경우 보통 밴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밴드 대신 양파를 상처 위에 대고 있으면 즉시 지혈이 될 뿐 아니라 소독 효과도 있어서 염증을 예방해주며 상처를 훨씬 빨리 아물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기인데요. 감기나 독감에 걸릴 경우 끓는 물에 양파를 몇 조각 넣은 후 잠시 우려내주세요. 이렇게 만든 양파차는 맛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2시간 안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파는 몸살 기운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가래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요. 만약 감기 증세가 심하다면 양파 몇 조각을 날 것 그대로 더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흉터에도 양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하나쯤은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얻은 흉터든 수술 이후 흉터든 흉터는 대부분 평생 몸에 남기 마련인데요. 이런 흉터에 양파를 잘라 체에 걸은 즙을 사용하게 되면 상처의 변색된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1000조각의 양파즙을 적신 후 상처 위에 대어보세요. 이 과정을 하루 몇 번만 반복하면 3일 후에는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귀가 아플 때도 양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귀가 아프면 머리까지 깨질 것 같은 고통이 오곤 합니다. 이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양파 한 조각을 귀에 넣으면 양파가 귀 안의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이런 통증이 바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로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인데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빼기 위해 눈을 문지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을 문지르면 이물질과 전혀 무관한 각막을 긁게 되어 눈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파를 컵처럼 눈 위에 얹어보세요. 바로 눈물이 나와서 어떤 이물질이라도 즉시 한 방에 흘려보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햇볕에 탔을 때인데요. 피부가 햇볕에 타게 되면 표피층이 파괴되면서 피부 표면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양파 한 조각을 해당 부위에 대고 몇 분 뒤 계란 흰자를 조금 발라보세요.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양파의 영양분을 피부에 흡수시켜 3시간 안에 즉시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염증이 있을 때 양파를 사용하는 건데요. 피부에 염증이 있다면 약간의 우유에 빵 몇 조각과 신선한 양파를 넣고 연고처럼 될 때까지 끓여보세요. 이후 염증이 생긴 부위를 잘 닦아낸 후 이 연고를 조금만 발라준 뒤 마를 때까지 2시간 정도 기다리고 남은 양파 연고를 깨끗이 씻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염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얼룩 제거에 양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른 양파를 이용하면 옷에 묻은 땀이나
얼룩 등을 옷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양파를 얼룩 부위에 발라준 뒤 찬물에 담갔다가 평소처럼 세탁만 해주시면 됩니다. 9번째로는 프라이팬 세척인데요. 양파의 항박테리아 성분은 오물 제거 및 소독, 악취를 없애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양파 한 조각을 오물이 묻었거나 악취가 나는 프라이팬, 냄비 등에 넣고 문지른 후 주방세제로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째로 양파는 곤충 퇴치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양파 특유의 강한 냄새는 모기나 개미, 기타 곤충 퇴치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진 양파를 넣어둔 접시를 곤충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거나 분무기에 뜨거운 물과 양파 몇 조각을 넣어서 끓여줘도 됩니다. 11번째로는 곤충에 물렸을 때인데요. 곤충에 물렸을 때 소염 및 청량 성분이 함유된 양파를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 한 조각을 자르거나 양파즙을 벌레 물린 데 발라주시면 됩니다. 12번째로는 페인트 냄새를 제거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양파를 조각내어 페인트 등 냄새가 나는 곳에 두면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13번째로는 가시 제거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 가시나 나무 조각이 박혔을 경우 양파 한 조각을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준 뒤에 1시간 동안 기다렸다 제거해보세요. 14번째로는 여드름을 완화시킬 때도 양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양파의 항박테리아 수렴 성분은 여드름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양파를 이용해 팩을 해주면 이런 성분들로 인해 보기 좋지 않은 블랙헤드 및 여드름 완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팩을 하기 전 반드시 팔 안쪽 등에 알레르기 등의 반응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15번째는 탈모 완화인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비듬 제거 및 머리카락 성장 촉진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끓는 물에 양파를 넣어 차를 만든 뒤 우려낸 그 물을 샴푸 전 헹구는 데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16번째 신발 세탁할 때 양파를 활용해 보세요. 신발의 진흙이나 풀, 얼룩 제거에도 양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생양파를 조각내어 신발에 몇 분간 문질러주고 젖은 천으로 소량의 세제를 발라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17번째로는 녹 제거에도 양파를 쓸 수가 있는데요. 녹이 쓴 철 제품을 양파로 문질러준 뒤 수세미 등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18번째로는 인후통의 완화인데요. 양파 껍질 달인 물을 섭취하면 인후염 및 인후통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양파 달인 물에 레몬과 꿀을 섞어서 드시게 되면 좀 더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도 화상 치료에도 양파는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양파의 황성분은 재생 촉진 및 화끈거림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광화상을 입은 경우 2차적 피부 감염 예방을 위해 신선한 양파를 해당 부위에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양파의 놀라운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이나 유부녀들이 불륜을 원할 때 남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자 경험이었거나 불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러한 시그널을 눈치채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대가 이미 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본인과 더욱 깊고 은밀한 관계로 발전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의 불륜과 바람은 너무 흔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상처를 안 받아본 사람도 거의 없고 바람을 안 펴본 사람도 드물죠. 불륜을 원하는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눈치 빠르게 리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지요. 오늘은 중년 여성이 불륜을 원할 때 남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신호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예전에 만났던 애인과 경험했던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만남이거나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나 조심스럽기는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유부녀의 경우 더욱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죠. 남자는 마주한 여자가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여자인지 아니면 쉽게 기회를 주는 여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부녀의 경우 애인으로 둘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그냥 알고 있는 남자 지인들로 생각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결혼한 중년 여성이 과감하고 솔직하게 예전에 만났던 애인과 경험했던 은밀한 이야기를 말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유부녀가 첫 만남이거나 친하지 않은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애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중년의 나이에 유부녀인데도 매력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과 다른 남자와 일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남자에게 보여주는 언행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남자에게 자신은 애인이 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남자의 행동에 따라 빠르게 기회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플러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부녀는 자신이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 자신의 은밀한 과거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두 번째는 다른 남자에게 남편과의 잠자리 흉을 보는 것입니다. 유부녀들이 친한 동성 친구들에게 남편의 잠자리 흉을 보는 경우는 흔한 일이죠. 하지만 친하지 않은 남자에게 남편의 잠자리 흉을 보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남자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남편의 잠자리 흉을 하는 경우는 상대의 남자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동시에 자신이 욕구불만이 많아서 불행하고 욕구 갈증이 심하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상대 남성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꼈을 때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는 남편과의 잠자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거짓으로 불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 심리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간접적으로 욕구불만을 보여줌과 동시에 남자가 야릇한 흥분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끼리 남편의 잠자리 흉을 보는 경우는 여자들의 결속력이자 단결감 또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에게 남편의 잠자리 흉을 보면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일종의 플러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겠다는 시간이 지났는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가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놓고 막상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갈 생각은 안 하고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거나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남자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미리 갈 시간을 이야기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막상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남자의 매력에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자가 남자와 더 같이 있고 싶다는 100% 호감임과 동시에 불륜을 원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시그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개인사를 이야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자신의 고민이나 상처 혹은 약점까지 이야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여자가 남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남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오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자가 운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안타깝다며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여성스러움을 어필하는 동시에 그 남자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자신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한 호감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그널인 것이지요. 이럴 때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해주며 어깨를 내어주면 아주 로맨틱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준다. 처음 만남을 한 남자에게 자신의 일상생활 패턴이나 출퇴근 동선, 외출 가능한 시간대를 은근슬쩍 오픈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부녀의 경우 남편의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를 알려주고 자신이 편한 시간대를 알려주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가 번호를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번호를 주게 됩니다. 누가 봐도 100% 호감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호감 신호를 넘어서 은밀한 관계까지 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애인이 있거나 혹은 유부녀라고 해서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러한 시그널을 보냈을 때 눈치 빠르게 캐치하면 충분히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부녀들이 불륜을 원할 때 남자에게 보내는 시그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옛날 애인과 경험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 남편과의 잠자리 흉을 본다. 정해놓은 시간에 가지 않는다. 사적인 이야기를 오픈한다. 자신의 만남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준다입니다. 자,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평생 오랫동안 사랑할 사람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싶은 오라버니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놓치면 후회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되고 솔직한 여자? 연애에 있어서 진실되고 솔직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라면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핑계, 변명 등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지요. 솔직함에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들은 진화심리학 특성상 문제가 터졌을 때 본능적으로 본인보다는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정말 현명한 소수의 여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정말 흔치 않은 진실된 여자이므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 똑똑한 여자는 나를 지적으로 계속 자극하고 의미 있는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대화가 형식적인 선에서만 끝나겠죠.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 쓴 나머지 내적 부분이 상당히 빈약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내실이 깊은 오라버니들이라면 이런 여성들과 대화를 하면 금세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적인 여성은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조언과 응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죠. 육체적인 공허함은 순간적일 뿐이지만 정신적인 공허함은 오래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와 함께 일상을 보내는 남자는 그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한 여성. 관대하고 이해심 있는 여자라면 남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에도 지지하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은 어느 곳에 가도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바르게 처신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겠죠. 가식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진실됨과 친절함이 우러러 나오는 여성과 평생 함께 한다면 굉장히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배려할 줄 아는 여자? 연애에 있어서 다툼과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아예 갈등이 없다는 것은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는 양보할 줄 아는 덕목도 필요합니다. 배려할 줄 아는 여자는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강압적이지도 않고 흐지부지하지도 않고 용기 있게 사과를 할 줄도 알고 또한 사과를 받아줄 줄도 압니다. 본인의 고집과 자존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배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성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최고의 여자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긍정적인 여자? 긍정적인 여성은 건강에 좋은 여자입니다. 정신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여성은 내 단점도 좋게 봐주는데요. 항상 내 단점을 지적하는 여성과 산다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마음이 좋지가 않겠죠.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격려하며 서로 온전히 동화됐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여자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여 상대를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6번째, 유머 센스가 있는 여자?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웃긴 남자가 인기가 많듯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런 여자와 살게 되면 항상 서로 웃으면서 장난도 치고 함께 즐거운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유머러스한 여자는 웃어넘길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7번째, 능동적인 여자? 대부분의 여자는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주체적인 삶보다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관계지향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능력과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데 반해 여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 수동적인 여자들은 여러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남자와 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후천적인 노력으로 수동적인 태도를 능동적인 태도로 바꾼 현명한 여성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여성들은 건설적이고 현명한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과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면 너무나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8번째, 성숙한 여자? 세상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저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만큼 성숙해져야 하는데 성숙해지지는 않고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며 비논리적이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에게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냐? 라며 짜증내는 여자들이 그 예입니다. 나이만 어른이지 완전히 애와 다를 바가 없죠. 성숙한 여자들은 남편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치한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일한 남편에게 감사함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편이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연락해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여자와 만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진실되고 솔직한 여자. 두 번째,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 세 번째,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친절한 여성. 네 번째, 배려할 줄 아는 여자. 다섯 번째, 긍정적인 여자. 여섯 번째, 유머 센스가 있는 여자. 일곱 번째, 능동적인 여자. 여덟 번째, 성숙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행운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멋진 남자로서 준비를 해 놓아야겠지요. 물론 이쁘고 어린 여자가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외모 하나만 보고 평생 만날 사람으로 정하기엔 어려움이 있겠죠. 외모가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아주 좋은 버섯으로 꼭 챙겨 드시면 좋은 버섯, 표고버섯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맛있는 표고버섯의 건강 효능과 건강하게 제대로 먹는 법, 그리고 표고버섯에 좋지 못한 소문으로 멀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걱정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고버섯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약용버섯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식감은 물론 맛과 향이 좋아서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이 표고버섯은 세계에서도 재배되는 양과 임기에서 3손가락 안에 드는 버섯입니다. 우리가 버섯을 흔히 일능이, 이표고, 삼송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표고버섯의 효능과 맛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은 표고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자주 먹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능이나 송이는 가격이 비싸서 자주 먹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표고버섯이라면 자주 먹는 것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재배가 많이 되어서 그렇지 맛과 효능만을 따졌을 때는
능이나 송이처럼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버섯이라 문득 생각이 듭니다. 표고버섯의 영양소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데요. 표고버섯에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암세포와 여러 가지 감염증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버섯은 항염증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표고버섯에는 면역세포를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체 염증 수치를 낮추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 혈당 감소, 면역력 강화, 피부 재생 및 보호, 콜레스테롤 감소, 항균 효과 등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질병에도 도움을 주는 셀레늄,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구리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버섯입니다. 여러분 표고버섯 하면 생버섯도 있지만 말린 것도 자주 보게 되잖아요. 보관하기도 좋아서 말리표고를 집에 구비해 놓기도 하는데요. 보관성이 좋다는 것 이외에도 일부 영양소가 풍부하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표고버섯을 말리게 되면 비타민 D가 1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9배가 증가하고 그 외 유효 성분들도 말리는 과정에서 응축이 돼서 섭취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이 표고버섯과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 제거에 아주 좋은 버섯이기 때문에 고기의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은 궁합식품이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은 다양한 요리에 넣어 사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맛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이라면 표고버섯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 방법으로는 표고버섯 물이나 표고버섯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혈관 청소부와 같은 효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효능은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렌틴한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물에 잘 추출되는 성분이라 물이나 차로 만들어 드시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물은 버섯 1개를 미지근한 물 1컵에 밤새 담가 우려낸 후 그 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로 끓여 드실 때는 생 표고버섯보다는 말린 표고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린 표고는 향이 진하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건강차로 이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궁합이 좋은 우엉과 같이 끓여 마시면 심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건강 효과를 높여줍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표고버섯을 맛이 달고 성질은 온순하며 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고버섯과 우엉을 같이 드시면 좋은 이유, 궁합이 좋은 이유는 우엉의 차가운 성질을 표고버섯이 어느 정도 중화시키고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 하면 드시기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이 방사능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표고버섯은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좋습니다.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농약 관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방사능도 관리 기준이 있어서 판매를 위해서 재배하는 농산물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의 기준은 국제 기준보다 무려 10배가 높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성인 기준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매일 드셔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1년 동안 1kg을 매일 먹어도 허용 기준치의 1%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이나 암 발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과 맛이 좋은 표고버섯의 건강 효과들 중 3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효능은 콜레스테롤 감소에 특히 좋다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에리타데닌 성분, 스테롤,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현저하게 줄일 뿐 아니라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러한 효능은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며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표고버섯의 유효 성분인 에리타데닌이 큰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효과 두 번째는 노년층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타민 D와 비타민 B군이 있는데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식품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도 버섯들 중에서도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신진대사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감소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표고버섯 효능은 당뇨인에게도 좋은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버섯은 탄수화물이 적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을 관리하는 분들이나 혈당을 관리하는 당뇨인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표고버섯의 혈당 지수는 GI 28로 낮고 100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1로 매우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죠. 비타민 B군과 셀레늄, 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 많이 들어보셨죠? 수용성 섬유질인데요. 보리나 호밀, 귀리와 같은 건강 곡물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당뇨병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 향상, 나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중 중성지방 감소, 장 건강 등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제거에 아주 좋고 당뇨병 관리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표고버섯의 멋진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표고버섯 물이나 차를 만들어 드신다면 더 큰 효능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